제가 생각하는 메타 이코노미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윤혜식입니다. IT 트렌드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메타 이코노미 검색을 해보면 메타 이코노믹스로도 검색이 되긴 하는데, 결국 우리가 지금 이런 메타버스가 확장이 되면 메타버스의 아이템들의 유니크함, 희소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결국은 만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뭐 암호화폐들이 많이 발행이 되고 있는데,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기관들은 토큰 이코노미라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토큰 이코노미라는 게 뭐냐? 그래서 토큰 이코노미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플랫폼에서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상이 주어지는 것. 그래서 이 전체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토큰 이코노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하고 이 토큰 이코노미가 결국은 만나서 사용자들이 메타버스에서 하는 많은 행위들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거고, 그 보상들이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로 또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내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화 할 수가 있고. 이해가 되셨나요? 자, 오늘은 메타 이코노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이코노미란 메타버스와 토큰 이코노미가 만난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메타버스는 이게 위키백과의 정의에 의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현실과 비현실이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일종의 뭐 생활형, 게임형 가상세계라고 이제 정의 내려져 있어요. 그리고 토큰 이코노미란 뭐냐면 토큰과 실물 경제 시스템 사이의 규칙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2017년 10월에 파블로 모레노라는 분이 토큰 이코노미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죠. 그리고 라인 LTP의 이희우 박사님께서 본인의 저서 토큰 이코노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용자와 공급자, 토큰 후원자 등 생태계 참여자 모두에게 참여도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이 돌아가는 경제 구조가 바로 토큰 이코노미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블록체인 기반의 이 토큰 이코노미가 나온 가장 큰 배경에는 기존의 경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 중앙으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일반 사용자분들이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많이 검색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검색 광고가 많이 노출이 된다는 얘기고, 검색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분들은 광고비를 내시겠죠. 그런데 그 광고비가 집행을 되는 것들이 사용자한테 돌아가는 것들은 거의 없죠. 대부분의 광고비의 거의 뭐 100%죠. 다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광고 대행사라든가 그런 분들한테만 수익이 돌아가는 거예요. 혜택이 그쪽에만 몰리게 되는 거죠. 이 토큰 이코노미 하에서는 생태계의 참여자, 예를 들어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는 분들한테도, 사용자에게도 보상이 가야 된다. 왜? 그분들이 사실은 트래픽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트래픽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일종의 기여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가 일정 부분은 사용자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검색 엔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토큰 이코노미하고 메타버스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메타버스와 토큰 이코노미를 만나기 전에 우선 토큰 이코노미가 가장 일반적으로 대중하게 많이 알려진 서비스가 바로 스팀잇입니다. 지금 스팀잇을 보시게 되면은 스팀잇 같은 경우는 글을 쓴 사람뿐만 아니라 그 글을 읽고 그 댓글을 쓴 분들한테도 보상이 가요. 지금 보시면 이 글을 윤여정 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글을 썼죠. 그분이 이 글을 사람들이 보팅, 좋아요를 눌러주면은 789 스팀 달러를 지금 획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글에 대해서 댓글을 단 분들도 누군가는 또 이 댓글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겠죠. 그러면 그 댓글을 단 분들도 이렇게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댓글을 쓰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글을 쓰는 사람, 댓글을 쓴 사람, 모든 생태계 참여자들이 보상을 받는 게 바로 토큰 이코노미가 되겠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메타버스 하면서 디센트럴랜드 같은 것들도 보았지만은 지금은 아직 디센트럴랜드나 이런 NFT 기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랑 보상이 완벽하게 구현이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제 특정 아이템들만 구현이 되고 이걸 보는 사람들한테 혹은 구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뭐 엄밀히 말하면 토큰 이코노미 관점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죠. 2019년에 서밋에서 오도비사에서 만든 영상인데 이걸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 메타버스 환경이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서 활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저 이렇게 거리에 신호등이나 가다가 보면은 거리 곳곳에 뭐 가게들에서 이벤트 하는 것도 내 눈앞에 펼쳐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경제, 실물 경제랑 이런 메타버스 환경이랑 연결이 되고 그걸 구매하기는 것들이 결국은 뭐 먼 미래, 가까운 미래가 될 수 있겠지만 암호화폐 형태로 거래가 또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증강현실 기기를 보면서 저렇게 부동산 거래 자체를 내가 증강현실 기기로 딱 쓰는 순간 저 집에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일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메타 이코노미로 돌아오면 이런 토큰 이코노미와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실세계와 가상현실이 증강현실처럼 이렇게 합쳐지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오고 가는 많은 거래들이 토큰 이코노미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희 유네식 TV에서는 메타 이코노미라고 명칭을 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 이코노미의 시대가 곧 열리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 보는 거죠. 좀 더 복잡할 수 있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메타버스가 발전할수록 블록체인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두 개가 만나는 메타 이코노미가 더 부각되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